is there 하면은 뭐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there is가 원래는 뭐뭐가 있다라는 뜻인데 물어보는 거니까 is there 이렇게 어순이 바뀌어 있고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에 관하여 특별한 것이냐면 10대들의 스트레스에 관하여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조되어 뭐와 대조되어냐면은 그것과 대조되어 성인의 그것과 대조되어 10대들의 스트레스에는 특별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그것이 가리키는 건 스트레스가 되겠죠. 성인의 그것, 즉 성인의 스트레스와 대조되어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thing으로 끝나는 단어, something, anything 이런 thing 단어는요. 형용사가 뒤에서 그 단어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것이라고 할 때 special anything이라고 하지 않고 anything special 이렇게 형용사가 thing 동사, thing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는 인터뷰하고 있는 의사를 말하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쏘는 여기서 그렇게라는 부사고요. 그렇게 믿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뭔가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10대들의 스트레스에 관해서 특별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거죠. 10대들의 스트레스는 그냥 어른의 스트레스랑은 좀 다르다라고 의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성장은 growing인데요. 자라나다 라는 뜻이죠. grow up이 자라나다 라는 뜻인데 자라나는 것이라는 동명사로 쓰였으니까요. 성장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성장은 is not easy.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쉽지 않은 성장을 하는 동안에 받는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어른과 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0대들은 10대의 경험들은 이때 experiences는요. 명사죠, 명사. 명사고요. 지금 이만큼이 주어인 거예요. 10대들의 경험들은 동사가 여기 나옵니다. 다양하다라는 뜻이에요. 10대들의 경험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번엔 이게 주어고요. 경험합니다. 이번에 이건 동사예요. 똑같은 experiences여도 이건 명사고 이건 동사인데 명사일 경우엔 지금 teenage experiences 이만큼이 명사로서 주어로 쓰이고 있고요. 10대들의 경험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주어 everyone, 주어가 everyone이고요. 모든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할 때 이 동사가 experience가 이 경우엔 동사로 쓰인 겁니다. experience는 경험 또는 경험하다 이렇게 명사, 동사 다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everyone이라는 단어는 항상 단수 취급해 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왠지 여러 명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every가 붙으면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experience라는 동사에다가 s가 붙었다라는 것도 잘 유심히 봐두세요. 뭘 경험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뭘 경험하냐면 이 different는 여기서 다양한이란 뜻이에요.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걱정들을 또 경험을 합니다. 한 가지, one thing, 한 가지. 어떤 한 가지냐면 관계대명사가 one thing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하나로 묶는 한 가지는 당신들 모두를 하나로 묶는 한 가지는 그러나 이때 당신들이 말하는 건 teens를 가리키는 거겠죠. 10대들은 다양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걱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10대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그러나 뭐뭐라는 것입니다. 뭐라는 것이냐면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청소년이 되는 것부터. 뭐로? 되는 것으로. 독립적인 어른이 되는 것으로. From A to B 보이시죠? From A to B 라고 해서 A로부터 B로. 그러니까 청소년이 되는 것에서 독립적인 어른이 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당신들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모든 10대들이 다양한 감정과 걱정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공통점은 청소년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during이 나왔었고요.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죠. during this time. 그 시간 동안에 이때 during은 전치사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전치사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때의 time은 시기라고 읽어주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어요. 시기. 이런 시기 동안에 이런 변화의 시기 동안에 당신은 삽니다. 뭐뭐와 함께 많은 불확실성과 불균형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쉼표 찍고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계속적 용법은 나오면은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불확실성과 불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만듭니다. 엄청난 불안을 만듭니다.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진주어고요. it은 가주어예요. 우리가 흔히 배웠지만 가주어 it을 쓰는 이유는 진짜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인데요. 진짜 주어는 to know만 진짜 주어가 아니라 진짜 주어는 이렇게 투부정사 구 이만큼이 전부 다 주어인 거죠. 너무 길기 때문에 가주어 it을 먼저 써서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부터 이야기해 주고 뭐가 중요하냐면 하면서 뭐뭐가 즉 진짜 주어가 뒤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뭐를 아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냐면 자연스럽다라는 걸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걸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뭐를 아는 걸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것이 괜찮다라는 걸 아는 건 중요합니다. 문장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다시 차근차근 보면은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대시 know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know, 그 다음에 뭐를 아는지, 그 다음에 know, 그 다음에 또 뭐를 아는지. 이때 that은 뭐뭐라는 것이란 뜻이죠. 알다, 뭐뭐라는 것을, 자연스럽다라는 것,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뭐뭐를, 이때 대절도 또 뭐뭐를 know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뭘 아는 게 중요하냐면 그것이 괜찮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to feel stress 이거죠. 이게 괜찮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네. 자, 그래서 가주어는 이렇게, 진짜 주어는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가주어 it을 써서 이렇게 문장을 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가 있는데요. 투부정사 보세요. 투부정사 to feel이 있는데 to feel은 투부정사이면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feel이라는 단어 자체는 동사잖아요. 이 feel, 이 동사를 느끼는, 그러니까 동사의 주체가 되는 주어가, 즉 투부정사의 주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느끼냐는 거죠. 이렇게 투부정사의 주어를 표현해 줄 때 그걸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미상 주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써줍니다. for you. 그러면 이거는 네가 느끼는 것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물론 진짜 주어는 아니에요. for you에서 이 you는 for의 전치사 for의 목적어이지 절대로 이 문장의 주어는 아닙니다. 이 문장의 주어, 이 절의 주어는 it인 거죠. It is natural. 이게 주어인 거지. for you에서 you는 그냥 의미상 주어인 거예요. 이 feel이라는 동사의 주어, 투부정사에 들어있는 이 동사의 주어. 그래서 이걸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표현할 때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써줍니다. 더 읽어보면은요. just 단지 keep in mind 유념하세요. 명령문이죠. 뭐뭐라는 걸 유념하세요. 무엇이든 근데 관계대명사 대시 whatever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거냐면 당신을 스트레스를 주는 무엇이든 스트레스 아웃이 스트레스를 주다라는 동사예요.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무엇이든 지금 주는 그 무엇이든 결국 지나가다 지나갈 거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세요. 기억하세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더 팁이 있는데요. 뭐 하는 팁이냐면 keep
something under control. 그러니까 keep something under control 하면 뭐뭐를 제어하다라는 뜻이에요.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더 그 조언들,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들 이런 말이겠죠? 자, 다 명령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하고 읽으면 돼요. 피하세요. 과하게 스케줄 잡는 걸 피하세요. 현실적이 되세요. 그리고 하지 마세요. 시도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죠? Learn to relax. 이완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뭐뭐 할 때, 당신이 느낄 때,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느낄 때, get quiet, 조용하게 되세요. 그 침묵하세요. 그리고 take, 취하세요. 약간의 심호흡을 취하세요. 즉 심호흡을 하란 얘기죠. 이것은 brings, 가져옵니다. 산소를 당신의 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당신이 이완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다루세요. 당신의 몸을 잘 다루세요. 주의하세요. 거슬려. 당신이 먹는 것을 주의하세요.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언더는 뭐뭐 아래에서 라는 뜻이죠. 몸은 필요로 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좋은 밤의 잠은 또한 덜 줄 겁니다. 스트레스를. 이때 as well은 또한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으세요. 스트레스는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마세요. 믿음직한 어른으로부터 또는 학교 상담사로부터 도움 청하는 걸 머뭇거리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조언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